예, 계속해서 RC 직렬회로입니다. 직류 RC 직렬회로인데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간단하게 한번 복습해 볼게요. 식을 한번 보는데 우리가 RL 직렬에서 기전력 인가입니다. 기전력 인가 했을 때 IT는 R분의 2의 1 exponential 마이너스 L분의 RT였습니다. 이때 그림이 중요한 게 이거라 그랬죠. 우리가 L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리액턴스 값이 0으로 된다. 그래서 지금 기전 인가시를 찼을 때 전류가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증가했기 때문에 여기에 1 마이너스가 붙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기전력 제거를 했을 때 방전시킨다는 거예요. 방전시키면 IT는 R분의 2의 exponential 마이너스 L분의 RT였습니다. 이때 뭐다? 전류가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감소하기 때문에 뭐다? 1 마이너스가 없죠. 이게 1 마이너스가 없이 그대로 exponential 마이너스 A분의 RT였습니다. 요게 지금 이번 시간에 할 RC에서도 동일하게 비슷하게 적용이 됩니다. 볼게요. RC 직렬입니다. 당연히 전원은 직류고요. 네. 그래서 RC 직렬에서 기전력 인가를 합니다. 인가를 해볼게요. 우리가 저항이 이렇게 있고 콘덴서가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네. 앞에서 저희가 저번 시간에 라플라스 변환, 역라플라스 변환을 갖고 이것을 우리가 해석을 했죠. 그것을 지금 다시 하진 않습니다. 하진 않고요. R이고 C입니다. 그래서 기전력을 이렇게 인가를 하면 여기도 IT란 전류가 흐르겠죠. 예. E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수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보세요. XC는 오메가 C분의 1이고요. 얘가 직류에서는 주파수가 0이기 때문에 얘는 무한대가 됩니다. 무한대. 결국. 그럼 최종 값으로 봤을 때는 얘가 무한대니까 끊긴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전류가 흐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예상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예상을 해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전류 IT가 최종적으로 0이 되는데 얘는 있죠. 이렇게요. 처음에는 단락이었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마지막에 무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였다? R분의 2였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러한 과도 현상을 거쳐서 0으로 되는 그런 전류가 된다. 그럼 식은 어떻게 될까? 그런 전류 IT는 말씀드렸죠? 점점 감소합니다. 감소하면 R분의 2에 R분의 2가 뭐다? 1 마이너스가 없다. 감소하니까 뭐다? exponential 마이너스. 여기에 이 자리 보세요. RL에서는 L분의 R이 들어갔죠. 여기에서는 뭐가 들어갈까요? 뭐다? 요거는 외워주세요. RC분의 1T가 들어갑니다. RC분의 1T. 그래서 RL일 때는 여기에 마이너스 L분의 R이 들어갔는데 RC일 때는 RC 마이너스 RC분의 1이 들어간다는 거죠. 요거 차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서 알 수 있겠지만은 감소하는 겁니다. 감소하는 거. 그러면 이것이
흐르는 전류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죠. 우리가 전원 인감이 여기에 전원 1을 가했죠. 그러면 여기 콘덴서의 에너지가 쭉 축적되고 있습니다. 축적돼서 전하가 다 축적되면은 전류가 흐를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 전류는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여기서도 R과 마찬가지로 특성근이 뭐요? 특성근은 요 부분이 그대로 마이너스 RC분의 1입니다. 시정수는 뭘까? 시정수. 시정수는 뭐? 특성근의 역의 절대값. 특성근의 여기 뭐요? 마이너스 RC죠. 절대값 뭐예요? RC입니다. RC. 네, 여기서도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최종값에 여기 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36.8%, 여기 값에 63.2%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VR은 어떻게 될까요? VR은 보세요. 얘가 VR이 증가하나 감소하나요? C가 최종적으로 리액턴스가 무한히 커지기 때문에 VR은 감소하게 되겠죠. 처음에는 인간 E가 전부 R에 걸리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C에 다 걸리게 됩니다. 그럼 VR은 감소해요. 따라서 어떻게? E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C분의 1t 이렇게 됩니다. VC는 증가하게 되겠죠. 처음에는 0이다가 나중에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VC는 E에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C분의 1t 합하면 뭐요?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VR과 VC 이렇게 된다는 거 까지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전력 제거를 한번 볼게요. 기전력 제거. 기전력 제거입니다. 요것은 우리가 방향성까지 한번 보셔야 돼요. 보세요. 교재에 있는 거 그대로 한번 그려볼게요. 1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네. 보세요. 처음에 이렇게 RC에 1을 가했습니다. 그러면 전류가 어떻게 천천히 감소하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기전력을 제거해서 방전을 시켜요.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보세요. 이렇게 얘를 끊고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전원 1을 인가했죠. 맞죠? 그러면 전하가 어떻게 축적되냐면 얘가 플러스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렇게 콘덴서에 전하 축적돼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방전시키면 전류의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고? 처음에 이렇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떻게?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흘렀겠죠. 근데 방전을 시키면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죠. 그럼 전류가 어떻게? 이러한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뭐다?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처음에 충전했을 때와 반대 방향이 된다. 근데 보세요. IT는 지금 여기에 충전된 에너지가 방전을 하니까 처음에 비해서 이렇게 감소는 하겠죠. 감소는 해서 0으로 되는데 0으로 되니까 막 R분의 2에 충전된 것이 점점점 작아지니까 어떻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C분의 1t 암페어가 될 겁니다. 근데 교재 보시면 마이너스로 돼 있죠. 왜? 처음에 충전할 때는 이런 방향, 이 방향으로 흘렀는데 방전할 때는 이 방향,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t에 따라서 i인데 여기 마이너스에서 시작해서 0으로 가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겁니다. 나머지 똑같아요. 방전할 때 어떻게? 특성근은 똑같아요.
똑같죠? 마이너스 RC분의 1. 시정수 RC 동일하게 된다. 요렇게요. 그 다음에 우리 콘덴서에서는 하나 요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Q는 CV라는 공식이 있어요. Q는 CV. V는 뭐예요? V는 C분의 Q라는 공식이 있어요. 성립할 수 있겠죠? V는 C분의 Q. V가 2죠. 전압 2. 얼마? 2 대신에 C분의 Q. 2 대신에 C분의 Q를 넣어서 답을 얻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정전 용량과 그 다음에 전기량이 주어지면 이 식을 정전 용량과 전기량에 관한 식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기전력 제거시인데 지금 느끼셨겠지만 제가 지금 이제 정림하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그 RL 직렬회로에서 나왔던 그 첫 번째 식 있죠. 그 식을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X의 값, XC 값 증가할 것이다, 감소할 것이다. 그럼 전류가 증가할 것이다, 감소할 것이다. 기전력이 인가하거나 제거했을 때 전류가 증가할 것이다, 감소할 것이다. 그 개념이 이해되시면 나머지는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그냥 정리고 저번 시간에 했던 그 개념들 있죠. 최대한 한번 이해하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RLC 직렬회로가 됩니다. RLC 직렬회로는 결론적으로 있죠. 앞에서 RL이나 RC 직렬회로는 RL 직렬회로, RC 직렬회로는 미분 방정식으로 나타났을 때 1차 미분 방정식입니다. 그런데 RLC 직렬회로는 미분 방정식으로 나타나면 2차예요. 2차. 1차에서 2차 뭐 무슨 차이가 있겠냐 싶은데 2차만 되더라도 굉장히 그 결과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RLC 직렬회로에서는 우리가요 결과를 얻는 게 아니고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 회로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정도까지만 판단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프로그램 이런 걸로 해야 돼요. 네, 쓸 수 있느냐 없느냐 볼게요. RLC 직렬입니다. 예를 들어서 R, L, C 이렇게 해서 여기에 전원을 가합니다. E요, E. 그럼 보세요. 흐르는 전류가 IT라고 했을 때 얘 R, L, C예요, C. 그럼 대략적으로 제가 써봅니다. 라플라스 변화하면 S분의 E는 뭐 R, I, S 플러스 L, S 제곱 LS, IS 플러스 CS 1, IS 이런 식으로 되죠. 우리 앞에서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할 때 이것을 전개를 하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우리 보세요. 제가 결과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앞에서 RL 할 때 IT는 R분의 2에 1-X 마이너스 L분의 RT였죠. 여기에서 이 회로의 특성을 결정하는 게 뭐냐면 요겁니다. 요것이 이 회로의 특성을 결정하는 거. 특성근이라고 그랬죠. RL 직렬 회로에서요. 근데 이 회로의 결과를 내게 한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특성근 있죠. 요 자리에 오는 특성근만 하더라도 교재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특성근이 마이너스 2L분의 R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2L분의 R 제곱 마이너스 LC분의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자리에 오는 것만 이거요. 요 자리에 오는 것만 요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값을 알기는 굉장히 복잡하고 당연히 시험에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보세요. 특성근이 이건데 이 중에서 루트 안에 들어가는 값 있죠? 요값. 요값. 이게 보세요. 루트 안에 들어가는 값이 이게 음수면은 허수가 돼. 허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제어가 잘 어렵다는 겁니다. 이 회로를 사용하기가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다른 거 다 버리고요. 이 루트 단위들은 2L분의 R에 제곱 마이너스 LC분의 1 값이 허수가 되면은 제어가 어렵고 다소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 값이 0보다 큰 것인가 크지 않은 것인가 요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무슨 말 이해되시죠? 다른 거 다 버리고요. 요 부분이 특성은 중에서도 루트 안에 들어간 요 값만 필요해서 요 값을 갖고 안정하다, 불안정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보세요. 2L분의 R에 제곱 마이너스 LC분의 1이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과제동이라고 해요. 과제동. 비진동. 진동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값이 0이라면 루트 안의 값이 0이잖아요. 그러면 얘를 우리가 임계라고 임계진동. 임계라는 것은 우리가 경계, 한계 여기보다 조금 벗어나면은 과제동이고요. 내려오면은 부족제동입니다. 그러면 얘가 0보다 작다. 0보다 작다. 그러면 이거는 사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거예요. 그다음 부족제동. 제동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얘는 진동해요. 얘는 진동하지 않고 얘는 진동의 경계였는데 이것을 우리가 감쇄진동이라고. 감쇄진동. 어떤 것이냐면 그림으로 그리면 얘는 이거요. 1차 지연처럼 우리가 앞에서 했던 RL, RC 직렬처럼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값을 나타냅니다. 임계도 그림은 비슷해요. 꽉 눌렀습니다. 이렇게. 근데 얘는 뭐냐면 2차에서 이렇게 진동하는데 진동이 처음엔 크다 점점 줄어들죠. 감쇄 진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있죠. 요 값에 따라서 요 값이 0보다 크냐 0이냐 0보다 작느냐에 따라서 제동을 많이 했어요. 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진동하지 않는다. 얘는 임계, 딱 경계입니다. 더 올라가면 과제동, 더 내려가면 부족제동. 진동과 감쇄 진동의 경계, 중간이란 거예요. 0이면은요. 그 다음에 0보다 작으면 루트 단위 허수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복잡해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동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동을 만약에 많이 했다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부족하다, 그 다음에 진동이 점점 더 감소하고 있죠. 그래서 감쇄 진동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요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완벽한 식 자체는 시험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거 완벽하게 전류를 구하라. RLC 직렬해서 이렇게 전류를 구하라. 이렇게 출제되면 출제하시는 분들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는 힘들고. 그러면 이 시간 한번 정리해 볼게요. 2L분의 R 제곱 마이너스 LC분의 1이 0보다 크다는 것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4의 제곱분의 R의 제곱 넘어가요. LC분의 1보다 더 크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럼 R의 제곱이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C분의 4의 R이 루트로 하면 얼마? 루트로 하면 2배 루트 C분의 L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제동 혹은 비진동, 과제동, 비진동을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죠. R이 2배 루트 C분의 L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폼이 3개 정도가 나옵니다. 요렇게
문제 출제될 수가 있고요. 과제동인 경우, 비진동인 경우 요런 폼으로, 그 다음에 요런 폼으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요런 폼으로. 그 다음에 요런 폼으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어쨌든 저쨌든 간에 R 있는 쪽이 크죠. R 있는 쪽이 큽니다. R 있는 쪽이 커요. 그래서 R 있는 쪽이 크면, 저항이 있는 쪽이 크면은 과제동, 그 다음에 비진동이다. R 있는 쪽이 같다. 그러면은 임계제동, 임계진동. 작다. R 있는 쪽이 작다. 그러면 부족제동, 감쇄진동.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R만 보시면 돼요. R만. 예, 요것도 종종 출제가 되고요. 교재에 있는 그 그림하고 같이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RLC에서 R 빼고요. LC 직렬회로입니다. LC 직렬회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L과 C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직률을 가했는데 얘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직률을 가했는데 있죠. LC에 의해서 뭐? 교류가 만들어집니다. 와, 이거 신기하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가했는데 L이 충전했어요. L이 충전해서 얘가 이런 식으로 방전을 합니다. 그러면 C는 어떻게? C는 여기에 이렇게 충전했다가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면 이렇게 방전하는 거죠. 충전했다, 방전했다, 충전했다, 방전했다, 총방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교류가 만들어지더란 거죠. 예. 이것이 LC 직렬회로인데 얘도 2차예요, 2차. 예. 그래서 그 유도 과정은 생략합니다. 시험에 안 나오고요. 그거 너무 뭐 연연하지 마세요. 네. 나온 적이 없고. 그래서 이때 흐르는 전류 IT는 교류입니다. 교류. 보세요. 루트 L분의 C에 2에 사인 네. 루트에 LC분의 1T 암페어. 근데 우리가 2장에서 배운 것에 의하면 이게 뭐야? 최대값이 얘입니다. 최대값이고 사인파죠. 사인 오메가 t에서 얘가 오메가예요. 오메가 t. 이러한 최대값이고 사인 오메가 t, 오메가 루트 LC분의 1은 정연파죠. 사인 오메가 t니까. 이런 정연파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VR 볼게요. VR은 우리가 원래는 수학적으로 이렇게 하죠. L에 걸리는 전압 L DT분의 DIT. 그래서 L 곱하기 I 자리에 이 값을 집어넣어서 미분을 해서 값을 얻을 수가 있는데 뭐 그런 것까지 시험에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식 있죠. 요거 2에 얼마? 루트 2에 코사인이요.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이요. 코사인 루트 LC분의 1T. 예. 2의 코사인 루트 LC분의 1T가 VL에 걸리는 전압입니다. 즉 VL에 걸리는 전압도 코사인 최대값이 2고요. 오메가가 루트 LC분의 1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VL에 걸린 전압의 최대와 최소를 한번 볼게요. 코사인 보시면 이렇게 최대일 때는 1, 최소일 때는 마이너스 1입니다. 맞죠? 그래서 최대 때 1을 대입하면은 코사인 값이 최대일 때 1이에요. 그러면 최대일 때는 2가 돼요. 2. 최소일 때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요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최소일 때는 마이너스 2가 돼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VC는 2에다가 VL을 빼면 되죠. 킬로요프 2법칙에 의해서 2에다가 VL을 빼면은 VC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뭐다? 2에 1 마이너스 코사인 루트 LC분의 1이 되겠죠. 네.
그래서 2의 1 마이너스 코사인 루트 LC분의 1인데 보세요. 코사인에 지금 최대가 1이고 최소가 마이너스 1이라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해요? VC의 최대는 얼마야? 최대는 마이너스 1일 때 1 마이너스 1을 하니까 얼마? 2배 2가 되죠. 2배 2. 최소는 어떻게 돼요? 최소는 1 마이너스 1이니까 0이죠. 최소는 0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VL의 최대 최소, 그 다음에 VC의 최대 최소 기억을 해주시고, 중요한 것은 여기에 흐르는 이 전류는 뭐다? 사인 오메가 t예요. 일반 정연파처럼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불변의 진동 전류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다른 것보다는요, 요거 있죠. 불변의 진동 전류가 흐르고 L에 걸리는 최대값은 이 최소값은 마이너스 2, C에 걸리는 최대값은 2배의 최소값은 0이다. 요 정도 정리해 주시면 시험 치는 데는 거의 무리가 없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 잘 정리해 주시고 저는 문제풀이 시간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